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산불 복구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3월 초대형 산불이 경북 북부를 휩쓸었죠. 엄청난 규모의 산불이 발생했던 경북 북부 지역의 산림을 어떤 방식으로 복구할지에 대한 의견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산불로 잿더미가 된 경북 의성의 야산입니다. 시커멓게 타 죽은 나무 사이로 초록색 새 수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자연이 스스로 회복을 시작한 겁니다. 자연 회복한 숲은 기후에 맞는 다양한 나무가 자라 생태계 복구에 유리하고 화렵수 비율이 늘어 산불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공조림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산림 복구를 두고 자연 회복과 인공조림 두 가지 방식의 장단점을 알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이해를 도운 보도였는데요. 초대형 산불 이후의 산림 복구 방식에 대한 논쟁을 다뤘는데 산불이 빈번한 해외는 어떤 복구 방식을 택하고 있는지 궁금해 사례를 함께 소개했다면 좋았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해외 산불 이후 산림 복구 방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외에서는 대형 산불 이후 어떤 방식을 통해 복구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드론 기술과 전통적인 묘목 기술을 결합해 피해 입은 산이나 숲을 빠른 속도로 재조림한다고 합니다. 산림 재생 운영, 종자, 묘목 등 산림 재생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토지 재조림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모두 낮췄다고 하는데요.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는 2022년에서 2024년까지 대규모 산림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울타리를 설치해 동물 피해를 막고 경쟁 식생을 제거하며 단일 수종 대신 다양한 수종을 혼합해 숲의 회복력을 높였는데요. 복원 이후에도 정기적 관리를 통해 숲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2022년부터 4억 유로 규모의 생태계 복원 예산을 책정해 숲, 습지, 토양 복원에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산림을 경제적 자원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로 인식하는 전환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유럽연합은 2023년 자연복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퇴화된 토지의 20% 이상을 2030년까지 복원한다는 구체적 목표를 법으로 명시해 각국 정부가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했는데요. 이는 숲을 포함한 생태계 전반을 기후, 생물 다양성 위기 대응의 핵심 자산으로 삼는 정책적 전환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과의 두 번째 주제는 박물관 유료화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K-팝 데모넌터스 열풍까지 더해져 서울의 인기 명소로 자리 잡은 국립중앙박물관. 이번 연휴에 방문하려는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의 관람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유료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갑론을박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신재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캐대한 바람을 타고 발길이 몰리면서 국립중앙박물관도 젊은 세대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적이는 박물관을 두고 일각에서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대로면 관람 환경까지 나빠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마저 나오면서 SNS에서는 이참에 무료 개방 정책을 끝내자는 제안이 등장했습니다. 관람객 수 조절 등을 위해 상설 전시관도 이제는 조금이라도 입장료를 받자는 겁니다. 박물관 유료화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등 각각 이유와 관장의 입장까지 전해 당장 달라지는 건 없음을 알렸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인기 명소가 되자 유료화 논쟁이 벌어졌음을 보도했는데 세계적인 박물관들의 현재 유료, 무료 운영 현황을 비교해서 보여줬다면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에서 세계적인 박물관들의 운영 현황을 정리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박물관은
개관 초기 성인 기준 2,000원의 입장료를 받았지만 2008년부터 관람객 증대와 문화향유 확대를 이유로 상설 전시를 무료로 전환했습니다. 해외 박물관은 대체로 입장료 유료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은 2025년 기준 성인 입장료가 22유로 약 36,000원입니다. 바티칸 박물관은 일반 입장권이 20유로 약 32,000원인데요. 대신 어린이와 학생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무료 입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30달러로 약 41,000원,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은 16유로로 약 26,000원, 멕시코 국립인류학박물관 100멕시코 페소 약 7,000원 등으로 유료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은 성인 입장료 천엔 약 9,500원을 받는 대신 학생과 노인 등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영국은 국립박물관을 무료 입장료로 운영하고 있지만 자율기부제와 멤버십으로 부족한 운영비를 채우는 방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대형 박물관은 연회비 74파운드, 약 13만 9천원부터 시작하는 멤버십을 운영 중인데요. 최근에는 외국인에 한해서 입장료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아의 세 번째 주제는 국가사이버안보전담 조직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최근 연이어 터지는 대규모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해지면서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관련해 이를 전담할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산업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부처마다 권한이 제각각이다 보니 대응의 한계를 노출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다른 선진국처럼 국가 사이버 안보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해킹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부실했던 것을 두고 다른 나라처럼 국가 사이버 안보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전했는데요. 대규모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해지면서 위기 대응 체계 정비가 시급함을 전했는데 해외 시스템을 자세히 소개해 우리나라와 비교했다면 유용한 정보가 됐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해외 국가 사이버 안보 전담 조직에 대해 알아봅니다. 해외 IT 강국에서는 정부 조직 내 컨트롤 타워를 두고 일원화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2018년 국토안보부 산하의 사이버보안 인프라보안국 CISA를 창설해 대응하고 있는데요. CISA가 국방부, 연방수사국, 중앙정보국, 국가안보국뿐만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민간까지 참여하는 사이버 방어 협의체를 구성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구조입니다. 영국은 정부통신본부 산하의 국가사이버보안센터가 국방부와 함께 통합, 사이버 전자전 사령부 신설을 추진 중입니다. 유럽연합도 사이버보안 전문기구인 유럽네트워크 정보보원을 두고 정책 수립, 훈련, 인증, 협력 등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지 72시간 내 감독기관 신고를 의무화했는데요. 감독기관은 필요시 유럽 차원의 공동조사에 착수하며 조사 결과는 대외적으로 공개된다고 합니다. 과징금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최대 글로벌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 유로 중 더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일본은 지난 7월 사이버 시큐리티 센터를 개편해 국가사이버 통과시를 발족했는데요. 이와 함께 사이버 대응 능력 강화 법안을 통해 해킹 범죄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이버 위협 시도를 감지할 경우 경찰과 자위대가 선제적으로 적의 서버를 무력화하고 교통과 에너지, 통신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아이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